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넥타이까지 했습니다. 오늘 손님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넥타이를 좀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일단. 창업 읽어주는 남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에서도 요즘에 자영업 경기 안 좋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합뉴스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연합뉴스의 정수영 기자님 기사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코로나19죠.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나빠졌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제 시스템에 따르면 2월 자영업자의 가계 수입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제 CSI라고 하는데요. 이게 87로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 그땐 79였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 수입 전망 지수라는 것은 6개월 후에 가계 수입이 늘어날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하락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월급을 매달 받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경기에 따라 수입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외출을 줄인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들이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당연한 거죠. 동네 슈퍼 구멍가게에서부터 그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일단 사람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자가 힘든 거예요. 그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카페, 도소매점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지금의 생활 형편도 나빠졌다. 이번 달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 형편 CIS는 84. 폭염이 닥쳤던 2018년 8월에 82였어요. 그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당분간 여행을 줄이고 영화관도 안 가고 놀이공원도 안 가고 찜질방도 안 가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피하고 씀씀이를 줄이겠다라는 것으로 응답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3년 초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여는 등 한일 외교 갈등이 격화해 일시적으로 여행 심리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교양, 오락, 문화생활비 지출 전망 지수도 3포인트 내린 88로 2017년 3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때 87포인트였는데 그 이후 가장 낮았다. 이렇게 짧은 기사를 연합뉴스의 정수영 기자님께서 이렇게 기사를 쓰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단 대기업들 SK라든지 또 삼성 그리고 현대차 LG 그리고 KT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택근무에 돌입이 됐어요. 아마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도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회사에 오시는 풀무원의 그 이모님이 계세요. 그 이모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조금 일찍 아침에 제가 7시에 출근했는데 여쭤봤어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사무실을 나오지 않으니까 그 풀무원에 배달하는 것을 잠시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 음료 배달하시는 분까지 타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오피스가는 일단 점심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 밤을 상대로 술이라든지 단체 회식이라든지
이런 그 상대 업종들 또 그런 상권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대기업의 재택근무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에 또 이 대기업 중심으로 한 그런 기반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상권에 그나마 점심은 일단 식사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대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 일단 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오피스가의 음식점들은 더욱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사람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배달업이라든지 그나마 테이크아웃에 관한 그런 업종들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어쨌든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재택근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안에서 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켓컬리라든지 뭐 쿠팡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그 사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판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나 또 배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치킨이라든지 뭐 피자 뭐 이런 배달업도 그나마 괜찮은데 어쨌든 그냥 일반 오프라인의 그런 음식점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대료예요.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아침에 출근해서 그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임대료는 매출 대비해서 한 약 10% 정도 내외가 적절한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월세는 300 정도가 돼야 재료비 40%, 인건비 20%, 월세 10%, 그럼 이게 70%거든요. 그리고 뭐 부가세, 뭐 매출하고 매입을 좀 상계하면 한 4% 정도는 재워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2%, 공과금 3%, 뭐 그리고 뭐 그 지급 수수료들, 뭐 정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CCTV라든지 그냥 이것만 해도 1%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10%예요. 그러면 20% 수익률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임대료는 그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매출이 떨어지면 그 자영업자, 임차인들은 타격을 입지만 실제로 건물주들은 고정적인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은 사실은 영향이 없어요. 이런 코로나19가 아무리 터져도 월세는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 우리가 이제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는데 매출의 몇 퍼센트의 수수료 매장들은 직격탄이 있겠지만 특히 뭐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들은 25%에서 적게는 15%까지 그 사이에 매출 수수료를 받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점의 적절한 그 임대료의 포션은 10%라고 했는데 백화점들은 자기네들의 손님을 이끌어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매출 대비 25%의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백화점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음식점도 당연히 백화점에 손님이 없으니까 또 대형마트에 이마트 이런 곳에 그 손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식당가라든지 푸드코트라든지 전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백화점도 힘들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음식점들 자영업자분들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그냥 그 고정액 그러니까는 정액적으로 내고 있는 그냥 일반 오프라인의 그런 그 음식점들이나 식당들이나 뭐 당구장이나 어쨌든 이런 점포들은 매달 고정적인 그 월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건물주분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자가 뭐 건물을 살 때 그 대출 받아서 사긴 하지만 그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사실 타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주의 한옥마을의 그 건물주분들이 뭐 자진해서 10% 정도의 그 임대료를 깎아줬다라는 것에 뭐 큰 지지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건물주들이 진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이제 그 칼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건물주분들, 진짜 어려운 건물주분들 말고요. 뭐 건물주분들도 다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물주분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건물주분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자영업자들은 고정적인 월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월세가 300이면 월세가 1,000만 원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그냥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뭐 경계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 고정 지급액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뻔한 논리이겠지만 임차인이 없는 임대는 있을 수 없고요. 또 점포에 그 공실이 되어 있으면 똑같이 건물주분들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2019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폐업이 그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결국 뭐 공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에 발맞추어서 건물주분들이 자진해서 지금 약 한 30% 내외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냥 따져 본다면 임대료를 무작정 뭐 받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임차인과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세 기존 월세 30% 정도는 좀 깎아주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말하는 걸 수는 있겠으나 임차인이 없는 임대는 상상할 수 없고요. 또 점포가 비어 있는 건물은 건물 소유의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 소유의 목적은 임대료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은 건물의 가치조차 떨어져서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살 때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투자 대비 수익 뭐 4%, 5%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공실이 발생이 되면 투자 대비 4%가 아니라 2%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건물의 값어치,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예 뭐 대폭 월세를 깎아줘서 그 깎아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임대료의 한 30% 정도는 조금 깎아주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특히 이런 시국에 한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은 뭐 상호를 말씀드리기 좀 뭐 곤란하지만 어쨌든 무한리필 전문점은 지금 유명한 뜨고 있는 무한리필 전문점은 보도자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전국에 500여 가맹점이 현재 있는데 이게 한 달 월세가 이 가맹점을 모두 합하면 한 달 월세가 20억이 넘는 모양이에요. 그 20억이 넘는 월세를 본사에서 대납해 주겠다. 뭐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관련된 임원하고 제가 통화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착한 본사 대표가 어디 있느냐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이 회사는 이것을 마케팅 도구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점주들, 예를 들면 이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회식도 많고 또 단체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매출에 엄청난 직격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본사에서는 가맹점주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 달의 월세를 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월세는 뭐 1,690만 원 뭐 그런 임대료도 있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그것까지 다 모두 그동안 한 달 동안의 임대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뭐 약간 좀 돈이 많은 본사 이런 쪽에는 어떤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코로나19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아마 지금 2월 말인데요.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다가 인건비에다 고정비 증가되고 또 월세들도 뭐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받는 상황은 완전히 뭐 자영업자에겐 핵폭탄을 투여한 것이다. 핵폭탄을 난데없이 맞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그에 앞서서 자영업자분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제 건물주분들도 그리고 돈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용기를 내서 가맹점주
또 혹은 독립 창업자분들이 같이 함께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건물주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면 본사들도 가맹점 그리고 창업자와 이 고통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모두 성공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화이팅!